아니면 급하게 뭐 갑자기 큰일을 맞닥뜨렸을 때는 이제 몸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근육이 많이 이제 수축이 되면서 그쪽으로 그리고 뭐 심하면 두통이 온다거나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도 빨라지고 심장박동도 빨라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부교감은 반대로 이제 명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걸어다니거나 운동 안 하고 그냥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부교감이 작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적절하게 그래도 교감신경이 나쁘다 아니면 부교감신경이 좋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 시소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감신경이 오르면 부교감은 같이 오를 수는 없고요. 서로 반대로 작용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스트레스, 건강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완 같이 이렇게 조화가 되면 가장 좋은 우리의 대사라던가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소화기도 같이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화기는 아까 말했듯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그 관련된 기관이잖아요. 근데 소화는 우리가 덩어리진 음식을 먹었을 때 가늘게 계속 쪼개지는 과정. 처음에는 입에서 가늘게 이제 부숴서 분쇄하고 다 자르고 씹고 그런 작용을 하다가 넘어가면서 위에서 다시 믹스가 되면서 샐러드화 되잖아요. 위산에 의해서. 그렇게 되다가 이제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되고 나머지 찌꺼기? 그런 영양분 흡수되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대장으로 대변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한 7일, 뭐 3일에서 7일 정도 이렇게 머물다가 이제 밖으로 이제 비로소 배출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제목에 나왔다시피 점막층, 그 다음 점막하, 근육, 장막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4개 층이 모두 튼튼해야지 소화기가 건강하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점막층은 말 그대로 점막이기 때문에 뭐가 분비가 될까요? 점액, 콧물 같은 그런 끈적한 점액이 분비가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입을 통해서 식도로 이제 음식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균도 같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들도 같이 혼합이 될 수 있는데 이 점막층이 바로 면역 반응에 같이 관여가 된대요. 그래서 이 점액 물질이 충분히 나와야지 1차적인 방어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이 점막층의 점막을 건강하게 하려면 비타민 A가 좋대요. 카로틴 아니면은 뭐 더블레스 안에도 그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점막하는 되게 얇긴 한 가장 얇은 층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얇긴 한데 혈관하고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혈관 내 혈액순환에 가장 도움되는 게 뭐예요? 오메가3. 그죠? 그리고 신경들도 같이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신경 전달에 충분히 효용이 되려면 칼슘하고 마그네슘, 근육 경련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그 수축 이완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칼슘 같은 미네랄이거든요. 그리고 근육은 수축 이완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칼슘과 마그네슘이 가장 필요하고 장막, 우리 복벽 앞에 잘 붙어 있게 소화관이 그런 뭐 탈장 환자들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뭐 장이 협착된다거나 아니면 늘어진다거나 아니면 꼬이다거나 그런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장막층의 역할이고요. 근데 단단하게 붙어 있으려면 우리 콜라겐, 엘라스틴, 피부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장막층에도 이 성분들이 있어야지 충분하게 이제 유지를 할 수 있고 이 각각에 필요한 우리 영양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체 그 4개 층에 가장 필요한 게 단백질이래요. 그래서 단백질은 거의 다 아우르는 다 필요한 영양소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을 처음에 한번 볼게요. 입 여기는 녹말 소화 효소가 나와요. 그 침이라고 해서 이제 아밀라제라는 성분이 같이 나오는데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침 성분이 같이 분비되면서 음식이랑 믹스가 되면서 이게 소화 효소가 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분비되는 침이 양이 1.5에서 2리터 정도 된대요. 하루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모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분비가 되는데 밥 되게 오래 씹다 보면 되게 단맛이 나잖아요. 그게 아마 그 우리 녹말 소화 효소잖아요. 그 아밀라제 같은 그 당분을 일으키는 그 효소 때문에 같이 녹말이 당분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거고 그래서 성인 지나서 이제 노년층으로 갈수록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천히 오래 씹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화 효소가 충분히 나와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하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식도 물은 1초 만에 통과되고 음식물은 길면 5초 정도는 다 도달을 하는데 입에서보다는 점막층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음식이라든가 그런 게 자극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식혀서 먹는 게 좋다고 미지근하게. 뜨거운 국물로도 점막이 손상되면은 또 우리 점막층이 약하게 되면 점액 분비가 좀 더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고. 위 한번 볼게요. 위는 자루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전문 서적 나오네. 이렇게 전문 서적. 위가 와. 여기 아까 이 남쌤 사진 좀 찍어줘. 사진만. 사진 찍어달라고요? 네. 위. 와, 이게 뭐? 와. 이게 위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아까 4개 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4개 층을 남은 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이게 4개 층이 이렇게 되는데 점막, 이 안쪽이고 그 다음에 점막하, 근육, 그리고 점막층 이렇게 바깥쪽으로 저기 돼 있는 걸 알 수 있고. 네. 죄송해요. 위 궤양이는 끊이는 거예요? 네. 천공이 아니, 아예 이거, 이게 여기서 구멍이 아예 쫙 뚫려버린 거예요? 네, 위궤양은 하얗게 점막을 아예 점막 손상이 다 된 거예요. 위 벽에, 위쪽에 다 염증으로 아예 뒤덮인데 궤양. 하얗게 아주 이렇게 그 우리 왜 편도 쪽에 하얗게 농양 생기듯이 그 양.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아. 크기가 다양해요. 그럼 사이즈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궤양 다음에 천공이에요? 네, 궤양. 위양. 저 위양. 위양? 궤양 다음에 위양. 궤양이 다음에 위양 다음에 궤양 다음에 위양. 그래서 위염에서 심하면 이거 궤양으로 느끼고 위궤양을 느끼고 그 다음에 위암으로. 천공은 언제 천공은 그 저기 뭐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잘못된 음식물도 있지만 그 잘못해서 우리가 염증이 너무 심한데 그러면 천공까지는 안 가거든요. 위궤양 상태에서도 이미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심해지는 경우에 천공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인위적인 뭐 사고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인위적인 할때 천공 생겨요. 나오잖아요. 음식 먹어서도 뭐 잘못 가시 같은 거 해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고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천공도 그 저기 뭐지 복막염까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요하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네, 그 다음에 진행해요? 네. 진행해요? 네. 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맞아요. 여기가 입구가 분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12지점 넘어가는 그 끝에가 유문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근데 우리가 음식물 먹어도 유문하고 분문하고 유문이 있어가지고 이걸 적절하게 쪼이고 이완하고 음식물이 들어갈 때 이완하고 그 다음에 다 들어가면 쪼여주기 때문에 물고납을 서도 거꾸로 역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앞쪽 분문, 유문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러면은 그 식도염이라는 거는 여기 역류성 식도염은 여기가 잘 분문이 안 이완 다치는 거지? 잘 안 다치는 안 다치니까 예. 위염 여기 음식물이 산도가 강하잖아요. 이게 위로 네. 넘어오면서 넘어오면서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네. 그래서 근육을 건강하게 하는 게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전체 4계층을 아우르는 게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 음식이 저기 영양소가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는 소화 작용 외에 무엇을 더하냐면 소독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그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자기 몸은 모든 음식을 다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일단 산으로 소독을 먼저 해준대요. 강한 산성 염산을 분비해가지고 먼저 1차적으로 세균 바이러스를 죽이고
그게 한 2리터 정도 위산이 하루에 발생이 된대요. 한 번 음식 먹을 때 한 700 정도 나오는데 하루 총 풀면 약 대략 2리터 정도. 근데 이게 우리 피부에 바로 그 산이 닿으면 타버릴 정도에 왜 염산은 다 차버린다고 하잖아요. 피부를 아예. 그 정도로 강한 산성인데 이 전막층에 보면은 뮤신이라는 그런 물질이 뮤신 여기는 뮤겐이라고 나오거든요. 뮤신. 뮤신이라는 점액 물질을 충분히 도포를 해가지고 우리는 타지 않고 그대로 통증도 없이 이렇게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위 역할이 또 뭐가 있냐면 단백질을 소화시킨대요. 그래서 우리 위도 원래는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대요. 그래서 뮤신이라는 점액 물질로 위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전하게 만일 위벽에서 뮤신이 없다면 여기 위벽에 뮤신이라는 그런 점액 물질이 없다면 그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펩신 그리고 강한 산성을 일으키는 염산 같이 만나서 어떻게 되냐면 위가 빵꾸? 그러겠죠. 그래서 점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점액 분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게 여기 나오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염산이 파고 들어서 소화시키더라고 그 부분까지. 그래서 점액에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12지장 넘어가면서 소장, 그죠? 소장. 소화 흡수 역할을 여기서 해요. 소장에서. 소화 흡수 그리고 수속 이동을 시켜주는데 여기 흡수되는 부분들을 보면은요. 소장은 어떻게 생겼냐면 소장 대장은 모양은 아는데 그 안에 보면 육모의 모양이 이렇게 나 있어요. 소장이. 네, 이렇게 육모 돌기가 이렇게 뾰족뾰족 바늘 뭐라고 해야 되지? 융털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부분을 알 수 있고 천엽이 맞죠? 그죠? 천엽 이거 아니에요? 천엽? 순대집 가면 몰라요? 위 소리. 맞아. 위? 위야 그거? 아 위가 천엽 아니에요? 아 모르겠어요. 간천요? 몰라요? 천엽이 어딘지겠다. 그 위래요, 사장님. 아 그래. 똥집 맛이야 똥집. 이런 육모 우리가 왜 융단이라고 해서 카페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카페트처럼 이렇게 밀집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소장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대요. 이런 육모가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소장 점막이 약해지면 유해 물질 유입이 되게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면역 과민 현상이 오히려 발생이 된대요. 그래서 알레르기라던가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요새 많이 이슈가 되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장점막, 점막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됐는데 장점막 누수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아까 항문까지 소화기계, 소화계잖아요. 그래서 입을 통해서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들어가서 식도를 통해서 들어가서 위까지 이렇게 통과해서 그 다음에 소장, 대장 이렇게 넘어가는데 만약에 사과를 우리가 이렇게 먹잖아요. 요 사과 여기가 위예요. 여기가 위. 사과를 먹으면 이 사과는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밖에. 몸 밖에? 몸 안에? 안에. 몸 안에? 몸 안에? 몸 밖에? 밖에. 몸 밖에? 중간에 이거는요. 밖에. 몸 밖에 있대요. 여기도 몸 밖에 있대요. 우리가 먹어서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음식물 자체는 몸 밖에 있는 거고 이게 소화되면서 영양분이 혈액을 따라서 우리 체내로 흡수되는 게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체내로 들어간다고 비로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장님 입이랑 네. 항문이랑 나쁜 손 이게 다 이게 열려 있는 거라면서 네. 이게 다 이어져 있어요. 다 이어져 있고 이어져 열려 있는데, 있고 그냥 네.
바깥이랑 바로 통하는 부분이라고. 네. 그래서 점막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점막이 그왜 다 이어져 소화기의 있으니까. 점막이 다 내기축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가장 튼튼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점막에 단백 물질이 잘 분비가 돼야 되는 거고 이 안으로 들어간 체외 있는 게 잘 소화가 이루어지고 이 저작을 하면서 소화가 잘 이루어지고 필요한 영양분을 체내로 진입시키려면 진짜 점막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육모라고 해서 되게 돌기처럼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모양이 어떠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서로 이어져서 빽빽하게 밀집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밀집됐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그 건강한 점막에 이런 상피 세포들이 있잖아요. 건강한 점막에 그러면 벽돌처럼 이렇게 크게 그냥 생각했을 때 잘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데 만약에 이런 벽돌처럼 잘 짜여진 요 상태에서는 아무리 나쁜 게 들어와도 얘네가 꽉 밀집되어 가지고 절대 나쁜 게 들어갈 수가 없대요. 이 점막 안으로 밑으로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물 셀 틈 없는 1차 방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거 필터 역할 얘가 나쁜 거는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 좋은 것만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점막에 막 우리가 막 가고 싶으면 되게 많이 먹고 술 먹고 그리고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하고 그리고 뭐 약을 되게 항생제라던가 뭐 약을 되게 많이 먹고 나쁜 습관들이 여기 염증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 이 벽돌처럼 짜여진 이런 구조가 되게 염증 생기면 붓잖아요. 붓게 되면서 이게 그 뚫려. 제주도 돌처럼 허물어진대요. 여기가 흐물흐물. 그러면 얘네 필터 역할 이 사이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나쁜 영양소들이. 그래서 그게 장도서 줄줄 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체내에 흡수되어서는 안 될 커다란 단백질 입자가 통과가 돼버린대요. 체내로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야 될 거. 근데 유입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대요. 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 면역 시스템이 가동을 하게 되는데 이 커다란 단백질을 접하게 되면 이게 쪼개져서 우리 필요한 영양소만 이렇게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이게 거대 분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으로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킨대요.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상체가 그때부터 막 활성화되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면역 반응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염증 유발하면서 알레르기, 아토피, 뭐 그다음에 뭐 건선이나 관절염도 있고 심하면 자폐, 우울증, 뭐 심장질환, 동맥경 모든 질환들이 다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는데 여기 또 그 자료가 있어요. 어디냐면 미국의 신경생리학자 마이클 거슨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장내 미생물이 이거는 또 이따가 또 설명드리긴 할 텐데 왜 장청 내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이 깨끗해야지 뇌가 깨끗하다고 하고 우리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라고 뇌에서 거의 활성화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장에서 90%가 이루어진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논문을 쓴 게 장내 미생물이 세로토닌 생성에 필요한 유전자 활동 조절이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를 했대요. 근데 그 세로토닌 성분이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을 해가지고 장이 그래서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장 전문가. 맞아요. 기분 안 좋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사람은 장 먼저 변화를 시켜버려요. 장내 환경을 먼저 변화를 시켜버려요. 네. 그게 그 장신경에서 우리의 행복을 관여하는 행복 호르몬으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게 장이래요. 그러면서 장을 먼저 튼튼하게 해서 자신감, 용기, 배짱, 행복감을 더 느끼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여기 보면은 장을 제2의 뇌라고 한대요. 여기. 이거는 따로. 장을 제2의 뇌라고 하는데 실제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폐증 유발 확률이 되게 높대요. 어린이. 그리고 성인은 불안감, 우울증 이렇게 많이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보면은 장 점막에 도움을 주는 점막에 원래 도움 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카로틴. 오, 카로틴. 오, 비타민 A. 그다음에 단백질도 도움이 되고 유산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게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해 물질이 누수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나도 먹으라고 줬어. 그리고 스트레스, 술, 그리고 뭐 장기간의 항생제 복용, 복용,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 설탕, 뭐 첨가제. 그게 장에는 그렇게 되게 취약하대요. 근데 우리는 입이 좋아서 계속 먹고 있는 상태긴 하죠. 그런 상태고. 5초에 먹으려고. 근데 네. 저 요거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왜냐면요 내일 모레 유산균 홍보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기 누구야 이효림 선생님도 아토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그건 다 장하고 연결되는데 맞아요. 그 장 점막이 굉장히 헐거워져 이렇게 매트리스마저 촘촘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다 헐거워져고 그 사이로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면역 반응이 일으킨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헐거워지는 거야. 아까 촘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촘촘 맞아요. 이게 헐거워지니까 이렇게 속에가 헐거워-